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전류의 발열 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크롬선과 같이 저항이 큰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류의 발열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니크롬선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자가 이동을 함에 의해서 도선 내부의 그 원자핵과 충돌을 함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 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아래에 이 전기기기에서 줄열을 이용한 가전제품에서와 같이 이제 어떤 그 전자가 흐름에 의해서 원자핵과 부딪히면 이러한 식으로 열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전구와 같이 빛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전구를 한번 만져보면 빛뿐만 아니라 열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모든 그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일단 열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저항이 클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줄의 법칙이란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서도 다루겠지만 그 일과 열의 관계 혹은 에너지와 열의 관계에 있어서 영국의 그 물리학자 줄이 정리한 법칙으로 우리가 전기 회로에 있어서는 저항이 R인 도체에 어떤 전류가 어떤 크기로 T초 동안 흐를 때 그 도체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줄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의 법칙에 대한 공식은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열 에너지를 H라고 표기를 하고, H는 I 제곱 RT로 정의가 되게 되고,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줄의 법칙에 의해서 1줄은 4.186 칼로리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다시 1줄이 4.186이 되면 나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칼로리는 4.186 줄이기 때문에, 따라서 1 나누기 4.186을 하면 대략 0.24의 값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전기에서 칼로리로 줄열을 표시를 할 때는 다음에 공식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도선에 발생되는 열 에너지는 혹은 열량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또한 저항과 시간에 비례를 하는 다음에 관계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칼로리로 표시를 할 때는 0.24라는 그 상수를 곱해준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백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을 이렇게 한쪽을 접합을 해서 한쪽에만 이러한 식으로 열을 가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열을 가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되어서 이쪽은 열 접점이 되게 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냉접점이 되게 되어서 이러한 두 개의 어떤 금속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이제 전류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쪽으로 그 전류가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고체에 열을 가하면 고체 내부의 이제 원자나 분자의 그 운동 상태가 이제 활발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쪽 부분의 전자들의 그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같은 금속을 한쪽에 열을 가하면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그 물질과 이제 구리를 접합을 시키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열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재백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흐르는 전류 I를 이제 열전류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 두 접속점 사이의 기전력을 이제 열기전력이라고 하며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열전쌍 또는 열전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재백 효과는 우리가 이제 온도 측정용 센서 분야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펠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티의 효과는 그 1834년 펠티에가 이제 발견한 그 현상으로 이제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하여 전류가 흐를 때 금속의 접합부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열전 현상을 이제 펠티의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서는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해서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면 이제 펠티의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를 흐르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열이 발생을 하거나 이제 열을 흡수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게 되고 특히 이제 이러한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이제 더 많은 열이 발생하거나 이제 열을 흡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그 열의 발생이나 흡수는 또 물질마다 이제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제 안티몬이라는 물질과 이제 비스무트라는 이제 두 개의 금속을 이제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이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제 한쪽에서는 열이 발생을 하고 이제 한쪽에서는 열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열의 발생과 흡수는 이제 어떤 두 금속 사이에 두 금속이 간에 어떤 금속 내부의 그 전자의 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펠트의 효과는 광통신 장비나 전기전자통신 장비 및 정밀 기계의 국소 부위 냉각 장치 등에 이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센서 공학이나 제어 계측 쪽을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러한 효과나 현상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전기 기초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괄적으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옴의 저항에 이제 5A의 전류를 2분간 흐르게 하였을 때에 발열량을 킬로칼로리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줄로 구하면 이제 각각의 값을 그냥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은 이제 우리가 초로 바꿔서 일단 곱해주면 되고 또한 킬로칼로리로 물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열량 공식에 의해서 그 H는 0.24 I 제곱 RT에 의해서 이제 I와 R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고 이제 T만 이제 초로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일단 계산되어진 값은 칼로리로 나오게 되고 이제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면 72,000 칼로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72kcal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